오늘은 종이 연수 등록부를 웹으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스타에서 좀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코덱스를 통해서 만들어 봤는데 지금 제가 좀 찾아본 바로는 구글 스프레드시트하고 앱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좀 하시는 것 같던데, 그거보다는 실제로 선생님들이 웹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오래 쓰고 편리하고 출력까지 저는 좀 커버를 해봤거든요. 물론 이 아이디어가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다라는 이런 건 아니고, 여러 군데 떠돌아다니는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좀 더 발전시켜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 학교에서 종이로 연수 등록부 쓰던 거를 이제 웹으로 올려서 핸드폰이나 혹은 컴퓨터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서명을 다 받은 다음에 인쇄까지도 완벽하게 하는 겁니다. 먼저 잠깐 사이트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예컨대 교직원 심폐소생술 연수라는 게 있고요. 이걸 쭉 연수를 만들었습니다. 종이로 안 만들고 웹으로 만든 거죠. 이렇게 해서 연수 참석 명단이 쭉 나오고요. 부서별로 잠깐 보면 이제 해당하는 선생님들이 서명을 하면 이렇게 선생님들의 서명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서명을 가능하게 할지 마감, 더 이상 서명을 못하게 할지 이것도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인쇄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우리가 마치 A4 용지로 직접 타이핑을 해서 만든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다가 서명을 해서 넣은 것처럼 이렇게까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선생님들 학교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웹사이트를 만드는 과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필요한 게 있는데요. 코덱스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코덱스는 선생님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학교의 모든 업무를 코덱스로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옛날에 이제 소프트웨어로 하던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코덱스로 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특히 맥북을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은 코덱스가 직접 맥북을 조종해서 마치 우리 인간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까지 왔어요. 여튼 오늘 그걸 말씀드릴 건 아니고, 두 번째는 이제 개인 구글 계정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학교 구글 계정 쓰면 안 되나요 하시는데, 제가 학교 구글 계정으로 한번 파이어베이스를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이게 차단이 돼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뭐 뚫려 있는 학교도 있고 차단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인 구글 계정으로 쓰시면 좋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요금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개인 구글 계정 안에 파이어베이스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다 무료예요. 코덱스도 무료긴 한데 무료로 쓰시면 좀 느리고 토큰이 적으니까 유료로 쓰시면 좋죠. 요즘에 챗 GPT는 학교에서 다 하나씩 구독하고 계시죠? GPT로 로그인하는 거니까 플러스 버전만 쓰시더라도 코덱스는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웹으로 만들어 볼 건데, 선생님 웹사이트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 하시거든요. 난이도가 있을 것 같고 용어도 어렵다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하는 건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도 전공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쉽게 기억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GPT한테 그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저는 웹사이트 만드는 거는 선생님의 책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 책을 낸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죠? 일단 책에 겉표지가 있어야 되죠. 책을 딱 봤을 때 이 겉표지를 보고 디자인 괜찮네, 안 괜찮네, 그 다음 제목이나 이런 거 보고 살까 말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책을 내려면 선생님 뭐가 필요해요? 또 안에 들어갈 내용이 필요합니다. 책 겉표지, 내용이 있는데 그게 각각 뭐냐면 요거예요. 프론트 엔드. 겉표지라는 건 프론트 엔드라고 표현합니다. 겉에서 보이는 거죠. 우리가 UI라고도 표현하는데 홈페이지 보이는 버튼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백엔드는 뭐냐면 그 홈페이지 안에서 내부에서 돌아가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책 안에 내용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바이브 코딩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이제 요게 있는데, 그 바이브 코딩 열심히 만들어 놓고 이제 내 컴퓨터에서 돌아가니까 이게 남의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줄 알아요. 근데 선생님 컴퓨터 안에서만 돈다고 해서 이게 다른 사람도 여기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이 책을 만들 때 다 만들고 나면 이거를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수작업으로 책을 다 쓸 수는 없으니까 팔아줄 공간이 필요하고 진열할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 과정을 도맡아서 하는 건 서점입니다. 서점. 그러니까 책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이제 볼 수 있게끔 가공해주고 뭐 붙여주고 이렇게 하는 걸 전부 다 서점이 담당을 하죠. 그러니까 서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선생님이 만든 책을 팔아주는 서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점에다가 책을 맡겨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서점에다가 맡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약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람들한테 팔아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서점에서 이걸 진열을 하고, 선생님 책을 진열하고, 진열된 책을 봤을 때 드디어
비로소 어떤 사람들이 선생님 책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포라는 과정입니다. 선생님 홈페이지를 아무리 만들어도 서버에 올리고 배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있는데 지금 선생님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해보면 금방 하거든요. 그래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코덱스가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아까 예시를 보여드렸잖아요. 이 예시를 보여드린 걸 선생님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가져와서 선생님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공짜로 지금 뿌리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 개인 구글 계정에 올리는 그런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해보면 지금 벌써 어려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한 번만 딱 해보잖아요. 아, 내 웹사이트를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거고,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핸드폰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앱이라고 하죠.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일단 먼저 코덱스를 설치를 해야겠죠. 이건 잠깐 내려놓고 코덱스를 설치할 건데 저번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코덱스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코덱스를 치니까 이상한, 요새는 주식이 나오네요. 코덱스 맥북 이렇게 치시거나, 맥북이 아니시라면 코덱스 윈도우 이렇게 치세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여기 있을 거고, 선생님 대부분 데스크탑이실 테니까 이 공유 버튼을 누르고, 이제 아니면 설치 버튼일 거예요. 저는 공유라고 뜨는데 이 설치를 누르면 이제 깔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덱스를 설치하고 나면 이렇게 코덱스를 키시면 되는 거죠. 자, 코덱스를 처음 키면 이렇게 상태가 나올 겁니다. 저는 왼쪽에 좀 작업을 해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처음 무엇을 작업할까요? 라고 되어 있고, 이제 권한이라거나 GPT 5.5라거나 생각하는 건 선생님 제가 저번 영상에 다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5.5에다가 중간을 사용해요. 매우 높음도 사용하고 중간도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할 거는 이제 제가 만드는 코드를 가져와서 그대로 올리는 거니까, 자, 한번 봅시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죠. 프로젝트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폴더를 만드시라고요. 폴더를 만들 때 새 프로젝트 추가하고 바탕화면에다가 새로운 폴더를 만들면 되죠. 자, 우리가 만들 거는, 저는 번호를 항상 폴더에 입력하는데, 우리가 만들 거는 온라인 연수 등록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생성을 해봅시다. 온라인 연수 등록부 폴더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코덱스가 여기 화면에서 보이듯이 폴더 안에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이것도 그 유튜브 설명란에다 올려놓을 건데, 제가 GitHub라는 곳에다가 올려놓은 연수 등록부 사이트 코드를 선생님이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어디서 가져오냐? 자, GitHub 블랙캣 트레이닝 여기 주소가 있는데요. 이거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시면 막 영어가 엄청 뜰 겁니다. 로그인 안 해도 이건 들어올 수 있어요. 영어가 엄청 뜰 건데 다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GitHub는 자료 공유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 필요 없고, 여기 보이죠? 선생님,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 텐데 퀵 셋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에서 요 주소가 있어요. 요 주소, 요게 지금 제가 올려놓은 자료를 저장해 놓은 주소입니다. 요거를 이제 복사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냥 복사 버튼만 누르세요. 그리고 코덱스로 온 다음에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덱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GitHub 자료를 바탕으로 연수 등록부를 만들고 싶어, 웹사이트를 구축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끝이에요. 그럼 이제 얘가 자료를 가져와서 웹사이트를 만들 거고, 여기다가 뭘 덧붙이냐면 로컬에서 한번 실행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엔터를 누르는 순간, 자, 이제 코덱스가 생각을 할 거고요. GitHub 자료를 확인하고 가져와서 만드는 과정을 보여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막 뭐 다른 거 해야 되나 했는데, 아니,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바이브 코딩이라는 걸 하면서 좀 우스갯소리가 뭐냐면, 이렇게 코덱스가 알아서 만들 때 사람이 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게 일이다라고 해서, 좀 바이브 코딩 하면 막 이 시간에 핸드폰 하고 있는 그런 짤들도 나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제 알고 나서부터는 얘랑 거의 2개씩 작업해요. 그래서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막 작업한 다음에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 작업을 하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다른 걸 가서 또 다른 거 작업하고, 보통 2개 정도 합니다. 그러면 딱 맞더라고요, 시간이. 얘가 그 만들어내는 시간 동안, 내가 요구한 거를 수정하는 시간 동안 다른 거를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이 AI 에이전트 시대가 오면서 사람은 이제 딱 기획자, 지시자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실제로 이거 만드는 건 다 AI가 하니까요. 지금 뭐가 만들어졌는데요.
코덱스를 다시 한번 가보죠. 로컬에서 띄웠고요. 로컬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막 내 웹사이트를 널리 퍼뜨리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 안에서 나 혼자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걸 로컬 환경에서 테스트한다 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제 컴퓨터 안에서 화면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주소 여기 70517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선생님 컴퓨터 안에서 가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배포라는 걸 거쳐야 되죠. 여튼 자, 만들었습니다. 지금 얘가 이제 다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검증까지도 다 끝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맥북에서는 얘가 컴퓨터 유지라는 스킬을 사용해서 직접 눌러보고 이렇게 하는데 데스크탑에서는 컴퓨터 유지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지금 제가 5월 14일 기준으로 이걸 찍고 있는데 일단 제 거에는 안 떴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다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고, 자, 1, 2, 3, 4를 입력 후 뭐 하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자,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새로운 폴더에다 저도 새로 만든 거라서 데이터 없을 수도 있어요. 자, 1, 2, 3, 4를 쳐보래요. 들어갔습니다. 오, 들어가졌네요. 제가 만든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좀 크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 새 연수를 누른 다음에 선생님 연수 이름 하시면 되죠. 심폐소생술 연수 이제 조금 있으면 하실 텐데 심폐소생술 교직원 뭐 이렇게 학생생활부에서 하나요? 학생생활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부서도. 그리고 이제 날짜 정하시면 되죠. 오늘 날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장소도 쓰시면 됩니다. 대강당에서 할 수 있겠죠.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 정하시면 됩니다. 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끝난다. 자, 그리고 요게 중요한데 여기는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전 교직원이 다 하니까 그냥 전체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중간에 보면은 이제 주요 부서들만 하거나 혹은 어떤 선생님들만 연수를 듣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고 필요한 선생님들만 고르는 거죠. 지금 이거 교사 명단을 올리는 것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이 교사 명단을 하나하나 다 추가해야 되나요? 하는데 아닙니다. 코덱스에서 다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컨대 보면 저희 학교는 좀 작은 학교라서 이런 학년부에 4명밖에 없습니다. 일단 학년부에서 필요한 선생님들만 이렇게 골라서 넣을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다 넣어볼까요? 전체 선택해서 선택한 명단으로 만들기 하면 딱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님이 연수를 운영하시는 담당자다. 그러면 자, 여기에 보통 이제 연수를 진행하면 요런 종이를 만들어서 이거를 뒤에다가 두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QR코드를 띄워 놓는 겁니다. 이 QR코드 저장하셔서 PPT에다가 이렇게 크게 띄워 놓으세요. 그리고 교실 정면에다가 QR코드를 띄워 놓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 PPT 위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QR코드를 찍고 서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가지고 온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제 QR코드 찍겠죠. 그럼 QR코드를 찍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요런 게 떠요, 핸드폰에. 그래서 심폐소생술 교직원 연수라는 게 뜨고 소속과 이름을 선택하게 돼 있어야 소속부터 선택해야 이름이 뜹니다. 학교가 엄청 크고 복잡하면 이름이 막 100개가 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속부터 고르게 하는 거예요. 소속을 눌러서 제가 3학년 보고 이제 제 이름 이준이 있습니다. 누르고 나서 서명을 하는 거죠. 핸드폰에서는 그냥 터치로 쓰면 되고 컴퓨터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이준 글씨가 엉망이네요. 뭐 이렇게 쓰는 거죠. 맥북으로 하니까 좀 어렵네요.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X를 한 다음에 가보는 거죠. 다시 이걸 새로 고침을 해보면 아까 심폐소생술 연수 0명이었는데 1명이 서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서명했냐? 제가 서명했거든요. 이렇게 선생님이 서명한 게 이렇게 글씨로 뜨고 미서명이 아니라 서명한 내역이 그대로 뜹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쭉 동시에 서명하겠죠? 앉자마자 30명 정도는 그냥 5분 컷이고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1분도 안 걸려요. 쭉 서명할 겁니다. 진행률이 100%가 되면 인쇄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는 거를 선생님 보관을 해두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필요 없으면 삭제하시면 되고 새 연수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선생님 그럼 교사 명단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데 교사 명단은 여기 지금 보면 연수 서명할 때 여기 부서 이름을 직접 하나씩 입력하셔도 되고요. 큰 변화가 없으면 몇 명이면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죠. 근데 우리 학교 제가 뭐 새로운 학교로 가서 새롭게 만들고 싶거나 아니면 교사분들이 많이 이제 교체됐다라고 하면 코덱스한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교사 명단을 교체해야 해. 아예 전면 교체하시려면 옛날 교사명 조직은 삭제, 지금 새롭게 올려주는 명 교체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했듯이 그냥 부서 이름을 다 넣으시면 돼요. 뭐 교장, 홍길동, 교감, 무부, 교무부장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교무 부서에 몇 명 있는지 하면 되죠. 홍걸동, 홍동자 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쭉 쓰신 다음에 그냥 엔터 누르면 한번 해볼까요? 연구부, 홍일, 홍 다음에 창순이, 홍자, 홍거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엔터를 친다. 그럼 얘가 또 생각을 할 겁니다. 쭉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옛날 거는 다 삭제하고 해야 되는 거라서 얘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자기가 생각하고 막 수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뭔지 저도 잘 모르고, 저 항상 바이브 코딩에 예를 들 때 어떻게 예를 드냐면, 선생님 자동차 운전하시잖아요. 근데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자동차가 어떻게 구동하는지 그 역학관계, 그 엔지니어링을 다 이해하고 자동차를 운전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냥 브레이크가 밟히고, 이제 엑셀을 밟으면 차가 앞으로 나간다. 그리고 D, 뭐 R, P에 두면 이제 주차가 된다. 그 정도만 알고 우리 깜빡이 킨다, 이 정도만 알고 차 운전하잖아요. 근데 사실 차가 움직이고 시동이 걸리기 위해서는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다 모르고도 차 운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이브 코딩 시대가 오게 되면 복잡한 코드라거나 이런 건 전부 다 코딩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겉에서 이렇게 명령만 내려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선생님 완료됐다고 이렇게 뜨네요. 완료되었다라고 뜨면 한번 봅시다. 여기를 이제 새로 고침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다 보면 옛날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서 수정을 했는데도 수정이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강력 세로 고침을 하셔야 돼요. 컨트롤 R이라고 같이 눌러주시면 세로 고침이 엄청 강력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 캐시를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바꾼다, 완전히 새로 고침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맥북에서는 커맨드 쉬프트 R이고, 컴퓨터에서는, 데스크탑에서는 컨트롤 쉬프트 R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 새로 고침 됐죠? 들어가 봅니다. 교사 명단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선생님이 직접 치지 않아도 선생님 학교의 교사 명단으로 한 번에 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장, 교감 누구고, 연구부는 누구고, 이렇게. 그럼 새 연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 어떻게 되나? 새 연수도 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밑에 지금 아까 전에 선생님이 해놓은 명단으로 다 떴죠. 이런 식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전에 선생님 그 교사 명단으로 쑥쭉 바꾸신 다음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단은 선생님 컴퓨터에다가 제가 만든 거를 복제를 하신 거예요. 지금 충분히 잘 하셨어요. 다음은 무슨 명령을 내려야 되냐? 이걸 파이어베이스에 올려서 배포하고 싶어. 내 파이어베이스에 올려줘 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전에 하나 준비할 게 있어요, 선생님. 자, 먼저 구글로 들어가서, 지금 구글 로그인 되어 있죠. 아까 준비해야 된다 했죠. 여기서 파이어베이스라고 칩니다. 자, 그러면 구글 파이어베이스라고 이렇게 뜰 거예요. 요걸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콘솔로 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눌러보세요. 콘솔로 이동. 자, 그럼 이제 저는 작업 공간이 꽤 많은데 뭘 많이 만들어서, 이제 왼쪽에 선생님은 이거 새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 만들기가 뜰 거예요. 요거만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어야겠죠. 지금 이거는 이제 연수 등록부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좀 팁을 말씀드리면, 구글 파이어베이스가 지금 개수가 한계가 있습니다. 무료 버전에서 선생님 쓰시려면 몇 개 만들지는 못해요. 한 10개 정도 만드나? 저도 만들다 보니까 이제 리미트가 와가지고 구글에서 뭐 돈 내라고 했었는데, 더 만들고 싶으면 돈 내라고 했었는데 처음에 무료다가. 근데 지금 이제 무료로 쓰실 때 이 사이트 주소를 하나 가지고 한 개만 쓰시는 거는 좀 돈 낭비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뭐냐면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 사이트 주소를 하나를 가지고 스마트 교실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사이트 주소 하나에다가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예컨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온라인 연수 등록부죠. 근데 그거 주소 하나 쓰고, 그럼 그 프로젝트 하나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조타관리 시스템이라고 또 온라인으로 만들었는데 그거 하나 쓰고, 그럼 또 하나 날아가는 거예요. 뭐 에듀테크 관리 또 프로젝트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하나 날아가고. 그러다 보면 몇 개 기능 만들지도 않았는데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럼 나중에 돈 내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만들 때부터 좀 꿀팁은 뭐냐면, 일종의 뭐 학교 허브로 만드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예컨대 우리 무슨 학교라고 해볼까요? 홍길동 학교. 홍길동 학교니까 뭐 H학교에 허브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되네요. 그래서 뭐 H학교의 허브다 뭐 이렇게 해서 H허브 막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컨대 한번 만들어 볼까요? 계속 버튼 눌렀습니다. 파이어베이스 제미나이는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계속 버튼 눌러요. 애널리틱스도 그냥 쓰시면 됩니다. 계속 버튼. 자, 여기 계정이 있는데, 계정 처음에는 없을 거예요. 선생님은 새 계정 만들기 버튼이 있을 거고, 여기서 똑같이 쓰시면 돼요. H허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저장하시고,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미국 어디 뭐 도도 없어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라고 하고 프로젝트 만들기 버튼 누르세요. 어려운 거 없어요. 처음 해봐서 낯선 거지 어려운 거 하나 없습니다. 프로젝트 만들기 라고 하면 이 구글에서 알아서 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료로 대여를 해주는 거죠. 자, 만들어졌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계속 버튼 누르고 들어가세요. 자, H허브라고 만들었고 들어갔고, 이거 오른쪽에는 제미나이가 뜨는데 필요 없습니다. X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뭐냐, 우리가 만든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일 창고가 필요하죠. 그 창고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표현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인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파이어베이스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파이어스토어라고 표현해요.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근데 조금 어려워도 그런갑다 하시면 돼요. 그냥 파이어스토어라는 게 데이터를 쌓는 공간이구나, 내가 쓴 글을 저장하는 공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선생님 서점에다가 책 발간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스토리지라는 것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선생님이 서명을 받은 서명 이미지 있죠? 그 이미지를 저장하는 건 또 달라요. 이 컴퓨터가 사고하는 방식이 그런가 봅니다. 마치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서고 엑셀을 밟으면 차가 나가는 것처럼, 왜 선생님 반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모르죠. 자동차 회사 직원들이나 잘 알지. 그 내부 메커니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기도 글을 저장하는 공간이 있고 사진을 저장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파이어스토어와 스토리지 이거 두 개를 만드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그냥 클릭하면 돼요.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클릭하고 뭐가 뜨죠?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 뭐 만들어야 돼요? 한다 그냥 스탠다드 버전 누르시면 되고요. 다음 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위치는 중요해요. 이게 멀어지면 조금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하지 마시고 눌러서 어디로 하시냐면 서울로 하세요. 서울. 여기 서울 있죠? 다음으로 하고 프로모션 모드에서 시작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들기 눌리시면 되죠. 자,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선생님 손 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만들기만 하면 돼요. 우리 이 일을 하는 건 누가 한다? 코덱스가 한다. 선생님 공간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냐? 두 번째는 스토리지. 아까 서명 저장해야 된다 했죠? 스토리지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 스토리지를 하려면 이제 프로젝트 업그레이드라는 걸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자, 프로젝트 업그레이드라는 걸 해야 되고 사용한 만큼 지불이라고 하는 블레이즈 요금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블레이즈 요금제로 바꾼다고 해서 돈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스토리지 제가 무료라고 말씀드렸는데 무료 맞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지라는 기능 자체를 쓰려면 구글이 신용카드 등록을 하라 그래요. 체크카드 등록을 하라 그러죠. 그래서 체크카드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스토리지라는 걸 쓰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구글에서 제공한 조금 고급진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무료인데 돈이 안 나가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해본 결과 돈이 나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용량이 엄청 커지고 용량이 많아져야 돈을 내는 건데 지금 절대 돈 낸 적은 없습니다. 이걸 쓰면서 우리 학교 단위의 소규모에서 쓰면서는 돈 낸 적 한 번도 없어요. 선생님 학교 안에 쓰실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바꾸시고 예산을 저는 항상 100원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예산 금액에 도달하면은 이제 사용이 안 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원도 안 쓸 정도로 아예 그냥 돈은 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버튼을 누르고 예산이 100원인 거죠. 그러니까 100원 넘어가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거고 계정 연결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선생님 계정이 스파크 무료 계정에서 블레이즈 요금제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스토리지를 선생님들 연수 서명을 저장하는 공간을 이제 어디로 할 것이냐라고 할 텐데 무료 위치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트로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덕션 모드에서 시작을 누르시고 만들기 하시면 돼요. 이 보안도 알아서 이제 엄격하게 우리 코덱스가 만들어 줄 거예요. 만들기라고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선생님 다 만들었죠? 데이터베이스, 파일 스토어라고 하는 것과 스토리지, 이미지 저장 공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웹으로 보낼 호스팅만 해주면 됩니다. 호스팅. 이것도 공짜예요. 바로 시작하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음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또 콘솔로 이동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됐냐? 선생님이 만든 허브라는 곳에 이제 도메인 주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배포할 수 있게. 다른 선생님들한테 이 주소를 넘기면 선생님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들어가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컴퓨터 안에만 만들었지 이걸 여기로 도메인으로 올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리는 과정을 해볼 겁니다. 자, 여기 다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왼쪽에 설정으로 가셔서 일반으로 가시면 됩니다. 일반. 그리고 여기에서 앱이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웹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 줄게요. 웹.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 웹앱에다가 H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거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앱 등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SDK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자, 이게 중요한데 일단 콘솔로 이동하고 방금 저 정보가 중요하고 외부로 유출이 되면 안 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여튼 이렇게 해서 뭐 어디서 보시냐면 자, 이제 여기서 프로젝트 설정이라는 데서 일반으로 들어가시면 내 앱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지금 H허브가 뜨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보입니다. 제품의 SDK를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보를 그냥 복사하시는 거예요. 클립보드에 복사.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코덱스가 만들어진 곳이 있었죠? 바탕화면에다가 온라인 연수 등록부라고 하는 걸 만들었었죠? 자, 들어가면 이렇게 많은 게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폴더로 들어가신 다음에 파이어베이스 제이슨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다음으로 열기 위해서 텍스트 편집기로 여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복사해 놓은 거 있죠? 요걸 다 지우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 버튼 누르세요. 요 정보는 중요하니까 제가 가리겠습니다. 저장 하시면 또 X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 수정한 게 요거였죠? 요 파일 이름을 복사를 하는 겁니다. 코덱스로 오셔서 이제 여기다 뭐 쓰시냐면, 자, firebase.json 파일에다가 파이어베이스 정보를 모두 넣어 두었습니다. 이 자료를, 이 개인 정보를 이 환경 변수라고 하거든요. 좀 이렇게 하면 이 환경 변수를 env에 별도로 안전하게 저장해 주세요. 그리고 파이어베이스에 배포해 주세요 라고 적습니다. 파이어베이스 제이슨 파일에다가 파이어베이스 정보를 모두 넣어두었습니다. 이 환경 변수를 env에 별도로 안전하게 저장해 주세요. 그리고 파이어베이스에 배포해 주세요 라고 명령을 내릴 겁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은 문장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뜨냐면, 얘가 이제 파이어베이스랑 연결해서 파일들을 이렇게 쫑쫑쫑쫑쫑 보내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선생님이 지금 파이어베이스랑 선생님 컴퓨터랑 연동이 안 돼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두 개가 연동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전에 홈페이지에는 로그인 했잖아요. 근데 홈페이지 로그인 하는 거랑 코덱스가 직접 올리게끔 다리를 놔주는 거랑 다릅니다. 그 과정이 필요해요. 코덱스 내에서 파이어베이스에 바로바로 올릴 수 있도록, 배포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딱 로그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연동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뜰 겁니다. 얘가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뜰 거예요. 자, 배포를 하려고 하는데 구글 인증이 안 되어 있어요. CLI 로그인이 안 되어 있어요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선생님 코덱스하고 파이어베이스하고 연동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아래 URL을 열고 구글 계정으로 승인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뜨네요. 자, 요 주소를 그대로 입력해서 들어가면 이제 CLI를 연동하는 그 이제 로그인 과정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계정을 클릭하시고 계속 버튼 누르면, 또 허용 버튼 누르면 이제 파이어베이스에 연동하는 거예요. 그럼 허용하면 이렇게 떠요. CLI 3단계라고 해서 첫 번째는 yes 누르면 되고요. 두 번째는 54C60이라고 확인하라고 뜨는데 그냥 OK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뭘 카피하시냐면 주소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증 코드를 받았다고 하고 이제 배포를 진행한다 라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네, 선생님 코딩이 완료됐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아마 이렇게 뜨실 거고, CLI까지 완료가 됐으면 이렇게 배포된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뜰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주소로 들어가 보면 이제 관리자 핀 번호를 입력하라고 뜰 거고, 관리자 핀 번호 지금 1234죠? 1234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이제 아까 선생님 컴퓨터에서 만들었던 게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교사는 없는데 교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끝났어요. 이제 선생님 여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교사 명단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붙여 넣어 볼까요? 교사 명단을 교체해야 돼. 교체가 아니죠, 이제 추가하는 거니까. 자,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선생님 학교의 교사 명단을 불러서, 자, 이 아래의 교사 명단을 넣고 해주세요. 완료되었다라고 하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명단이 들어갔는지. 1, 2, 3, 4라고 하고 그러네요. 명단 다 들어갔죠. 지금 11명 넣는데 몇 분 걸렸냐면 3분 걸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선생님 이걸 손으로 다 입력하시려면 훨씬 타자 빠르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100명이 넘는 교사가 있다라고 해보세요. 정확하게 부서랑 이름이랑 매치를 시켜야 되는데 3분은 넘게 걸릴걸요, 선생님. 그리고 3분 동안 쉬지 않고 선생님이 하시는 거고, 이렇게 그냥 명단을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 3분 동안 다른 거 하고 계시면 알아서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 연수 만드시면 되고, 교사 명단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연도별로 소트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2026년에 만들었던 거 보시려면 2026년 쭉 뜰 거예요, 만들고 나면. 그리고 연구부에서 만든 것만 보고 싶다 그러면 전체 부서에서 연구부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부서에서 그 해 했던 연수들이 쭉 뜨면서 내가 이 업무를 맡았을 때도 이거 해야겠구나 라는 것도 아실 수 있는 거고요. 어렵지 않죠, 선생님?
배포까지 모두 끝내봤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단은 먼저 사용하시기 전에 핀 번호는 교체하셔야 됩니다. 들어갔을 때 아주 기본적인 보안이라서 저는 핀 번호 넣어놨는데 1, 2, 3, 4 말고 선생님 학교에 쓰시는 번호 같은 걸로 뭐 영어랑 섞어서 쓰셔도 돼요. 하여튼 이런 핀 번호로 비밀번호를 좀 강화시켜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필요한 게 명단을 수정해야 되거나 좀 디자인을 바꾸고 싶다, 아니면 뭐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코덱스를 키신 다음에 여기서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기능을 바꿔줘, 교사 명단을 수정해줘, 이런 식으로 쓰시고 난 다음에 2단계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내부에서 컴퓨터 안에서만 고친 화면을 보고 싶고 외부 사람들한테는 아직 고친 걸 보여주기 싫다, 그러면 로컬에서만 수정하고 컴퓨터에서 띄워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컬, 즉 선생님 컴퓨터 화면 안에서만 이게 수정이 된 거고, 아직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건 수정이 안 된 거예요, 껍데기는. 자, 그리고 수정이 로컬 안에서 다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 로컬에 수정된 내용이 마음에 드니까 이제 배포해줘 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매번 수정할 때마다 배포하면 수정이 덜 된 상황인데 아직 90%밖에 완료가 안 됐는데 사람들한테 그런 이상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90%밖에 안 된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에서 수정하고 배포하는, 로컬에 수정하고 배포하기, 이거를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어베이스는 한번 로그인하고 나면 이제 계속 자동으로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굉장히 큰 거 하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이거는 통으로도 하나 올리지만 제가 조각조각 내가지고 따로도 좀 올릴게요. 선생님들 필요한 것만 딱딱 보실 수 있게.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선생님. 무료로 쓰시면 됩니다. 제가 만든 거지만 제 아이디어는 아니니까, 여러 아이디어 짬뽕한 거니까. 근데 마지막에 인쇄가 이렇게 되는 건 제 아이디어긴 합니다. 제가 만든 거긴 하죠. 물론 이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분이 만드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떤 분이 만든 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거고 그렇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많이 늦었네요. 또 좋은 내용 있으면 선생님들에게 알려드리러 올게요. 좋아요랑 이런 거 해주세요.